북한이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끊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성공단 완전 철거를 비롯한 무력 도발 등 다음 수순에 대한 우려의 말도 들립니다. 사태에 발단이 된 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인데요. 이 문제 관련 통일부의 의지 부족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송영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려한 대로였다고 할까요?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비롯한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 입장으로서 대북 전단 살포가 어떤 힘든 작용을 했을까요? 어떤 점이 불쾌했을까요? 전단 살펴도 불쾌했겠지만 예. 사실 4.27 합의 이후로 실제로 진행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오셨을 때 부산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안내하고 예. 평양에서 5일 경기장에서 직접 연설까지 하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했는데 예. 미국 핑계대고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데 예. 이 전단 문제는 미국 핑계될 문제도 아니고 예. 우리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건데도 이렇게 안 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최고 존엄의 모욕적인 말들을 쓴 이런 전단지를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배포한다는 것은 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된 예. 거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소식을 북한도 들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모든 연락 채널을 끊겠다고 했거든요. 글쎄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불만의 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촉발된 게 이전에 모든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의원님께서 통일부의 태도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 비판하셨는데 지금의 법으로도 사실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예. 정당방위 긴급 피난을 규정한 민법 또 761조 등에 의거해서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이게 2016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대법원에서 그렇죠. 예.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예. 이 말은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거죠. 그러면 예. 좀 더 경찰과 협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걸 좀 막아왔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이후에 북한이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끊고 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봅니까? 굉장히 그럼 우려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군사적인 충돌 이런 것들로 가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겠죠. 뭔가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대북 전단 살포를 하는 대북 단체들은 끊임없이 전단을 살포하려고 할 텐데요. 지금이라도 경찰들이 막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언론 출판의 자유라 그러는데 언론 출판의 자유는 서울에서 하면 되는 거죠. 예. 군사 지역, 특히 접경 지역에서 이걸 하게 되면 당장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그 주민들의 예. 어떤 생활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 문제도 있겠죠. 예. 2014년도에 실제 고사포 사격이 있었고 예. 오늘도 제가 김포시장과 통화해봤더니 그때 방공으로 전부 김포 시민들 대피하고 이런 소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다 하고 신경이 좀 곤두서게 되고 또 관광객도 안 오게 되고 모든 게 안 좋죠. 그 지역의 영업 활동도 제한을 받게 되고. 예. 그럼 의원님 대북전단 금지법 법으로 이걸 아예 못하게 하자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처벌 규정 같은 게 약하거든요. 없거든요. 예. 근본적으로 이거를 다 막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예. 아예 접경 지역 관련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해서 넣든지 해서 예. 이런 접경 지역에 있어서의 전단 살포 통일부의 동의 없는 승인 없는 이러한 행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법 제정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할 테고 일반 국민 여론도 너무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추진했던 겁니다. 예. 어찌됐건 남북 간에 그동안 합의했던 게 전부 다 상호 체제 인정, 비방 금지, 전단 금지 이게 다 서로 합의 사항이었잖아요. 예. 박정희 시대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북에서는 우리한테 그런 전단을 이제 배포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쪽에서만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탈북 단체들의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예. 그건 서울에서 자기들의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 굳이 그 지역에 가서 실제 효과도 없는데 대부분이 다 우리 쪽에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공해 쓰레기로만 그 부담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이것을 하는 건지.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동기에도 의심이 된다 이거죠. 이런 행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미국이나 이런 그 극우적인 단체로부터 후원금 받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아니겠습니까? 예. 그 미국 국무부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으니까 말이죠. 네. 그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뭐 11월에 대선도 있고 어쨌든 그 북미 관계가 거의 끊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남북 관계로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우리 쪽의 어떤 요구에 대한 또 적극적인 제초에 대한 응답이 북한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북측에서 그런 응답이서 그게 예. 가장 큰 문제인데 빨리 그런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이제 21대 국회가 회복이 되면 시작이 되면 예. 저 역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 다시 신청을 했는데 예. 아무튼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역할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는 뭐 당연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그 의원님께서는 외통위원장이 아마 유력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도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회 이제 초선 의원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국회법 제24조에 따르면 임기 초기에 국회에서 선서를 하는데 선서 내용 중에 하나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 국회의원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고 특히 외통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민간 관계부터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정부끼리 이야기가 되고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민간 관계도 회복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가 되고 있는데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 뭔가 저는 이걸 뚫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남북이 협력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모든 것들이 상호 신뢰가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고 분이 안 풀리고 있는 거죠. 예. 도대체 자기들은 이 집권당이 평양선언 2018년도에 이렇게 화려한 정책 이벤트를 통해서 정치적 그런 이득을 얻었으면서 실제로 자기들에게 도와준 게 뭐 있느냐. 미국 핑계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느냐. 뭐 예. 미국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와 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억하심정이 있는 거죠. 실제 할 수 있는 개별 관광이나 지금 전단 살포 금지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 이 정부가 이미 좀 더 성의를 가졌으면 빨리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다에 대한 불만이 지금 터져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우리 정부가 미국 눈치를 그동안 좀 많이 봤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소위 워킹그룹이라는 곳 속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공단 한번 방문하고 싶다. 뭐 예.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있는 기회가 어떻게 좀 녹슬었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저도 통일부에서 방북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6번이나 7번인가 우리 정부에서 그게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예. 제가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미국이 싫어해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 장관이 이 방북 신청 허가까지도 미국이 결재를 받고 해야 됩니까? 그냥 그는 장관이 결재하고 사후 통보해주면 되는 거지. 예. 이런 소극적 태도가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이사 조치와 개성공단 문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이사 조치도 사실상 지금 뭐 실효성이 없어졌고 예. 저는 이 오이사 조치와 소위 말한 4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선언은 양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오이사 조치를 놔두고 4월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이 모순을 해결해야 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개성공단 복원 문제는 미국과 관계가 없습니까 전혀? 관계가 있죠. 미국의 과의 그걸 풀어내야죠. 그래서 미국 관계가 정말 이것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풀어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까만 예.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 조금 더 지켜보죠.